이제 애플 크럼블이 이제 구워져서 나왔고요. 이제 몰드에서 빼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크럼블이 전체적으로 사과를 덮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케이크들, 구운 과자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크럼블 케이크라고 많이 불러요. 크럼블 케이크라고 많이 부르고,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할 때는 하기 전에 보통 냉동고에서 많이 굳히는 시간을 가져요. 충분히 굳힌 다음에 빼서 이제 커팅을 해줘야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케이크를 재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충분히 냉동을 시키신 다음에, 또는 뭐 냉장도 상관없지만 냉장보다는 냉동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커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동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높이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높이감을 맞춰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했던 그 반죽 있죠. 그 바닥에 까는 그 반죽의 양을 정해 주시면 돼요. 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 냉동 상태가 아니어서 조금 부스러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안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무리를 해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밑에 반죽도 양이 많고, 크럼블이 사과 위를 덮고 있죠. 이런 형태의 케이크를 보통 저희가 이제 애플 크럼블 케이크라고 많이 불러요. 이 안에,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반죽은 똑같고 위에 올라가는 크럼블은 똑같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케이크에는 사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과 외에 어떤 제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에 이름이 바뀌는 거죠. 지금은 애플 크럼블 케이크지만 뭐 베리를 넣으면 베리 크럼블 케이크, 배 크럼블 케이크, 무화과 크럼블 케이크, 다양한 어떤 재료를 넣어도 지금의 이 베이스 궁합하고는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그 하나의 품목만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다기보다는 그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좀 더 고객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해요. 고객들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만드는 셰프들 입장에서도 효율성에서 굉장히 올라가겠죠. 각각의 다른 레시피가 30개 있는 것과 기본 베이스 레시피 3개에 그 레시피 3개에 파생돼서 나오는 아이템이 10가지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요즘에는 매장 자체가 조금 뭔가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한 가지 베이스로 된 반죽을 여러 가지 어떤 맛을 집어넣어서 판매를 했을 때 손님들한테는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팔았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품목은 많이 좁아졌지만 그 하나의 품목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맛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많이 달라져요. 해서 이 크럼블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만드는 과정들을 한 번 더 종합해 보면
일단은 바닥은 저희가 이제 파운드 케이크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면 보통 설탕과 버터, 밀가루가 1파운드씩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레시피의 변형이 좀 많이 되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지, 현재도 뭐 1대1 대1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네. 요 케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요 케이크도 마찬가지고, 약간 파운드의 어떤 방법이나 파운드와 비슷한 레시피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조금 다른 그런 케이크고요. 파운드보다는 좀 더 이제 소프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소프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터와 설탕을 크리마를 시킬 거예요. 크리마를 시킬 때는 버터의 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버터의 온도가 보통 21도에서 22도, 23도 정도의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야만 설탕을 넣고 크리마를 시켰을 때 제대로 된 안정된 좋은 크리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크리마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계란을 넣게 되겠죠. 계란을 투입할 때는 계란의 온도도 중요해요. 주변의 환경이 따뜻하다면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이 춥고, 특히 겨울 같은 곳 춥고, 계란도 냉장고에서 꺼낸 바로 굉장히 차가운 계란이라고 했을 때 크리마를 시킨 크림에 차가운 계란을 넣으면 어떤 경우는 좀 분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계란이 너무 차가우면. 그러니까 계란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좀 실온에 빼놓고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온도에 큰 폭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 작업에 들어가시면 제품을 만들 때 실패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 계란을 넣을 때는 조금 천천히, 계란의 양이 적을 때는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계란의 양이 많을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나누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계란을 넣는 타이밍은 처음에 크리마가 된 상태, 계란을 처음 넣었을 때 크리마가 살짝 풀리겠죠. 분리가 나는 듯한 어떤 현상이 생기고, 다시 믹싱을 하다 보면 다시 계란을 넣기 전 상태의 크리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계란을 또 투입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계란을 다 투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란까지 다 투입되고 나면 이제 가루 제품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저희가 박력과 베이킹 파우더, 시나몬 파우더가 들어갔고요. 체에 곱게 내린 가루를 반죽과 함께 천천히 섞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주걱으로 섞으시다가, 양이 적을 때요, 섞으시다가 그 다음 기계를 사용해서 골고루 잘 섞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운드에 들어가는 우유와 같이 이 레시피에도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유를 한 번에 넣으면 많이, 반죽은 굉장히 되직하고 우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고 휘핑을 하면 잘 비벼지지도 않고 밖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나 기계, 비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바로 원하시는 높이만큼 패닝을 해주시는데, 원하는 높이만큼 할 때는 물론 저울에 계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짜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걱으로 막 퍼서 넣다 보면 양의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짤주머니나 계량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해내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를 넣게 됐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있는 과일이에요. 수분이 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보통 타르트를 할 때는 쿠킹을 하고, 수분이 있는 과일은 쿠킹을 하고 굽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오븐에서 수분의 손실이 없이 처음에 넣었던 그 모양 그대로 이제 구워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분의 손실이 많은 과일을 쿠킹을 하지 않고 수분을 빼지 않고 오븐에 넣었을 때는
오븐 안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처음에 넣었던 그 형태가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과일에는 수분이 있는 과일이 있고 수분이 없는 과일이 있어요. 바나나가 어떻게 보면 수분이 별로 없는 과일의 대표적이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마 베일일 거예요. 사과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일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쿠킹을 해서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애플 크럼블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 이제 크럼블을 수북히 얹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분을 빼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바닥에 있는 저희 파운드와 같은 이 반죽이 수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쿠킹을 하지 않고 넣으셔도 충분히 원하시는 제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를 해서 보통 넣게 되는데, 슬라이스를 겹쳐서 넣다 보면 수분의 손실이 있어도 빈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스 약간 0.34cm 두께로 슬라이스를 하셔가지고 층층이 겹쳐서 팬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조금 사과의 단맛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설탕을 살짝만 사과 위에 뿌려주시면 구울 때 사과의 향이 좀 더 살아나요. 보통 이제 과일의 단맛이 좀 부족한 과일을 오븐에 구울 때는 위에 설탕을 좀 많이 뿌려요. 설탕을 뿌리고 구우면 그냥 단맛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과일의 향과 맛이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을 한번 뿌려주시고 나면 훨씬 더 맛있는, 사과의 당도가 훨씬 더 맛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올려주시고 이제 위에 크럼블을 올려주시는데, 크럼블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포마드된 상태의 버터와 그리고 설탕, 그리고 버터와 설탕을 가볍게 그냥 비비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살짝만 저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루들을 넣는 거예요. 나머지 과일을 넣게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소보루빵 위에 올라가는 토핑 있을 거예요. 그런 토핑처럼 그냥 설탕과 버터 약간의 흰자, 그 크림, 그런 버터크림과 가루를 섞고 손으로 보솔보솔 소보루 만들듯이 비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가루처럼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큰 것도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너무 막 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야지만 올라갔을 때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크럼블은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고 한번 살짝 굳힌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크럼블도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어야 이제 구워서 나왔을 때 그 형태를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냉을 먹지 않은 그 크럼블을 그대로 오븐에 넣어버리면 좀 퍼져요. 좀 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굳힌 다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사과 위에 사과를 자연스럽게 덮을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븐에 넣고 170, 175도에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분에서 50분 정도, 이 정도 사이즈 구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몰드에 꺼내서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냉동 상태에서 커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태의 모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맛있는 이제 크럼블 케이크, 안에 어떤 형태를 넣더라도 맛있는 크럼블 케이크가 완성이 될 거예요. 티와 커피와 먹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편하고 부담 없고 누구나 쉽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부감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 크럼블 케이크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